새벽 5시에 서늘한 공기가 방 안을 감돌고 있었지만 은주의 눈은 시뻘겋게 충혈된 채 노트북 화면에서 떨어질 줄 몰랐어요. 화면 속에는 하와이의 푸른 바다가 비치는 콘도 사진들이 수십 개나 띄워져 있었죠. 이건 콘도가 더 좋고 저건 수영장이 괜찮은데 싶어서 창을 껐다 켰다 반복하다 보니 벌써 3시간째였어요. 마우스 클릭 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이 정막 속에서 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시계 바늘이 5시를 가리키는 걸 확인하자 관자놀이가 지끈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어요. 비극의 시작은 딱 한 달 전이었어요. 평소처럼 시댁 식구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시어머니 명자가 대뜸 숟가락을 놓으며 선언하듯 말을 꺼냈어요. 이번 여름엔 우리 식구 다 같이 하와이에 가자. 내가 평생 너희 뒷바라지하며 일만 했는데 이제 좀 쉬어야 하지 않겠니? 명자의 말에 신우이 지수가 기다렸다는 듯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어머 엄마,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나도 루아 키우느라 진짜 힐링이 필요했거든. 오빠도 갈 거지? 남편 도윤은 그저 밥을 입에 밀어넣으며 고개만 까닥거릴 뿐이었죠. 은주가 당황해서 젓가락을 든 채 멍하니 있자 명자는 은주를 빤히 쳐다보며 못마땅한 듯 혀를 찼어요. 은주 너는 뭘 그렇게 멍하니 있니? 네가 여행 준비를 좀 싹 해봐라. 네 직업이 회사에서 서류 정리하고 계획 짜는 거니까 이런 건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 은주는 당황해서 어머님, 제가 혼자 다 하기엔 조금 벅찬데요 라고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그러자 명자의 눈썹이 꿈틀거렸죠. 그럼 여기서 누가 하니? 지수는 애 키우느라 눈코 뜰 새 없고 도윤이는 회사 일로 정신이 없는데 며느리인 네가 이런 때 나서야 집안이 화목한 거야. 안 그러니? 옆에서 폰만 들여다보던 지수도 한마디 거들었죠. 올케 언니,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우리 루아가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언니가 고생 좀 해주세요. 언니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날 밤부터 은주의 지옥 같은 무급 노동이 시작되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안일을 끝내고 새벽까지 하와이 숙소와 비행기 표를 뒤져야 했죠. 며칠 뒤 은주가 거실 소파에 모여 앉은 식구들 앞에 노트북을 펼쳤어요. 어머니, 여기는 침실이 3개고 바다뷰가 아주 좋더라고요. 어떠세요? 하지만 명자의 첫 질문은 무조건 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룻밤에 얼마라는 거니? 50만 원 정도 합니다. 명자는 곧장 미간을 찌푸리며 비싸다고 타박을 시작했죠. 뭐가 그렇게 비싸니? 다른 데는 없니? 다른 곳은 40만 원인데 방이 2개고 수영장이 커요. 어떡할까요? 명자는 팔짱을 끼고 한참을 고민하는 척하더니 기가 막힌 결론을 내렸어요. 방 3개는 있어야지. 나 하나 쓰고 도윤이네 부부 쓰고 지순에 써야 할 거 아니니. 근데 은주 너는 어디서 자려고? 은주가 당황해서 제가 도윤 씨랑 같은 방 쓰면 되죠라고 말하자 명자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지. 도윤이가 요즘 얼마나 피곤해하는데. 걔 코 골고 하면 너도 잠 설칠 거 아니니. 네가 그냥 거실에서 자든지 따로 자야 우리 아들 몸이 편하지. 안 그래? 은주는 입술을 꾹 깨물며 분노를 사겨야 했어요. 결국 비싼 걸로 예약할지 묻는 말에도 명자는 네가 알아서 하라며 결정의 책임만 은주에게 쏙 넘겨버렸죠. 다음 날 새벽에도 은주는 쉬지 못했어요. 렌터카 예약을 위해 출근 전부터 컴퓨터 앞에 앉았죠. 지수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서 이것저것 요구했거든요. 올케 언니, 우리 루아 카시트는 제일 좋은 걸로 해야 해요. 그리고 차는 무조건 큰 걸로요.
짐 많으면 저 짜증나거든요. 은주는 지수의 요구대로 SUV 차량에 보험 풀커버까지 넣었어요. 예약 버튼을 누르기 직전 명의를 누구로 할지 망설여졌죠. 어차피 모든 결제는 은주의 신용카드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은주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 본인 이름으로 모든 예약을 완료했어요. 그날 저녁 명자는 퇴근한 은주를 붙잡고 취조하듯 물었어요. 은주야, 차는 정했니? 보험은 들었어? 네, 제일 안전한 걸로 예약했어요. 그래, 해외에서 다치면 큰일 나니까 여행자 보험은 무조건 프리미엄으로 해라. 나 혈압약 먹는 거 알지? 혹시 모르니까. 어머님, 프리미엄은 비용이 2배로 들더라고요. 그러자 명자는 자기 돈 아니라는 듯 콧방귀를 뀌었어요. 돈이 뭐 대수니? 건강이 최고지. 네가 꼼꼼하게 챙겨야 우리 다 믿고 가는 거야. 알겠니? 은주의 한 달 계약직 월급은 고작 200만 원 남짓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긁은 총 비용만 벌써 150만 원이 훌쩍 넘었죠. 나중에 정산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결제를 마쳤지만 명자는 단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우이는 더 뻔뻔하게 굴었죠. 언니, 루아 여권도 언니가 챙겨주면 안 돼요? 그리고 출국 동의서인가 뭔가 하는 것도 언니가 대신 써주세요. 저 그런 거 머리 아파서 못하거든요. 지수 씨, 부모 동의서는 부모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거예요. 아, 언니는 왜 이렇게 깐깐해요?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나? 지수는 투덜대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은주는 허탈함에 헛웃음만 나왔어요. 일주일 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항공권부터 콘도, 렌터카, 여행자 보험까지 싹 다 오은주라는 이름 석자로 예약되어 있었죠. 퇴근한 남편은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툭 던지더니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어요. 여보, 근데 나 이번에 출장 일정이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 확정되면 알려줄게.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준비했는데. 아, 회사 일인데 어떡하라고.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그냥 너희끼리 다녀오면 되잖아. 도윤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면서 샤워하러 들어가 버렸어요. 은주는 멍하니 서서 거실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봤죠. 내가 이 고생을 왜 하고 있나 싶은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은주의 머릿속에 아주 서늘한 계획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요. 비행기도 내 이름, 숙소도 내 이름, 차도 보험도 전부 다 내 이름인데. 은주는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어요. 만약 내가 이 여행에 안 가면 저 잘난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주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은주야, 내일 공항에 몇 시까지 가야 하는 거니? 내가 설레서 잠도 안 온다. 은주는 찌개를 국자로 뜨며 건조하게 대답했어요. 오전 10시 비행기니까 늦어도 7시에는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뭐, 7시? 그렇게 일찍 서둘러야 해? 노인네 잠도 많은데 너무한 거 아니니? 명자의 투덜거림에 은주는 대꾸 없이 밥만 펐어요. 그러자 명자가 다시 숟가락을 휘저으며 물었죠. 그래, 짐은 다 쌌고? 내 옷가지랑 화장품은 네가 꼼꼼하게 다 챙겨놨겠지? 어머님 짐은 아까 안방에 가방 닫아서 뒀습니다. 제 짐도 다 쌌고요. 그때 옆에서 밥을 먹던 남편 도윤이 툭 한마디 던졌어요. 여보, 내 짐은? 내 수영복이랑 반바지는 어디 있어? 당신 짐은 당신이 챙겨야죠. 제가 당신 비서도 아니고 회사 일 바쁘다고 짐까지 대신 싸달라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은주의 차가운 반응에 도윤이 당황해서 젓가락을 멈췄어요.
명자는 기다렸다는 듯 숟가락을 탁 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죠. 얘 좀 봐라. 은주 너 지금 네 남편한테 말투가 그게 뭐니? 남자들이 그런 걸 뭘 안다고 네가 챙겨줘야지. 며느리가 돼서 남편 보필하는 게 네 일 아니야? 도윤이가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짐 하나 싸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은주는 명자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도 밖에서 돈 법니다, 어머님. 저도 퇴근하고 와서 새벽까지 예약 리스트 뽑고 서류 정리하느라 제 짐 쌀 시간도 부족했어요. 식탁이 잠시 조용해지나 싶더니 이번엔 시누이 지수가 루아를 무릎에 앉히고 징징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올케 언니, 저도 짐 정리가 너무 안 돼서 미치겠어요. 루아 짐이 한 가방인데 제 옷은 어디다 넣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언니 밥 다 먹고 제 방에 와서 이것 좀 분류해 주시면 안 돼요? 언니는 그런 거 깔끔하게 잘하잖아요. 아가씨 짐은 아가씨가 싸세요. 루아 엄마잖아요. 은주의 단호한 말에 지수가 입술을 삐죽이며 눈을 흘겼어요. 와, 언니 진짜 너무하시네. 제가 루아 보느라 정신없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세요? 언니는 애도 없어서 시간 많잖아요. 그 정도 도와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 무한하게 만드세요? 명자가 재빨리 지수의 편을 들며 거들었죠. 내 말이 그 말이다. 지수가 저렇게 힘들다는데 올케가 돼서 손 하나 까닥 안 하겠다는 거니? 너는 어째 갈수록 정이 없냐? 나중에 너 애 낳으면 지수가 도와줄 줄 알아? 사돈어른이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은주는 사돈어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숟가락을 내려놓고 명자를 빤히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 부모님 얘기는 왜 꺼내시나요? 그리고 제가 왜 시누이 짐까지 싸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가씨는 손이 없나요? 발이 없나요? 본인 여행짐은 본인이 챙기는 게 상식 아닌가요? 이게 진짜 어디서 말대답이야. 네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니? 여행 가기 전날부터 재수없게 왜 이래? 명자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루아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수는 루아를 달래는 척하며 은주를 째려봤죠. 언니 때문에 우리 루아 놀랐잖아요. 언니가 좀 도와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구세요? 여행 가서도 이러실 거예요? 이기적인 건 아가씨죠. 여행 준비 독박 씌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짐까지 싸달라니 제가 여기 식구들 보모인가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도윤이 난처한 표정으로 은주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그냥 좀 도와줘. 엄마 말씀대로 여행 가서 즐겁게 지내려면 네가 조금만 양보하면 되잖아.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들어? 양보. 당신 눈에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양보로 안 보여? 비행기 예약부터 숙소, 렌터카까지 전부 내 이름으로 예약하고 내 카드로 긁었는데 당신들 나한테 돈 한 푼 보태줬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했냐고. 은주의 폭발에 식탁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명자는 금세 콧방귀를 뀌며 팔짱을 꼈죠. 돈? 네가 우리 식구니까 당연히 낸 거지. 그걸 이제 와서 생색내는 거니? 네가 그렇게 돈 아까워하는 줄 몰랐다. 좋아. 그렇게 하기 싫으면 관둬라. 대신 내일 하와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너는 우리랑 따로 다녀. 루아 손잡고 다니고 수발드는 거 하기 싫다며? 그럼 너 혼자 구경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우리는 우리 식구끼리 오붓하게 다닐 테니까. 명자의 엄포에 지수도 고소하다는 듯 웃으며 한마디 더 얹었어요. 그래요, 언니. 그렇게 까칠하게 구실 거면 같이 다녀봤자 기분만 잡치죠. 저도 언니 도움 안 받을 테니까 각자 알아서 해요. 엄마, 내일 공항에서 봐요.
은주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침대 밑에 넣어두었던 여행 가방을 꺼내 빤히 쳐다봤죠. 가방 지퍼를 열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내가 왜 이걸 가져가야 하지? 은주는 가방을 다시 밀어넣고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는 항공권 예약 내역과 함께 예약자 오은주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취소 규정란에는 환불 불가, 변경 불가라는 문구가 붉게 빛나고 있었어요. 은주는 그 글자를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명자와 지수가 은주를 흉보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며느리가 버릇이 없다느니 공항 가서 짐도 안 들어주면 어쩌냐느니 하며 자기들만의 환상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이어폰을 끼고 차분하게 핸드폰 알람을 맞췄어요. 내일 아침 공항 카운터에서 이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니 가슴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죠. 은주는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잠을 청했어요. 새벽 5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방 안에서 오은주는 번쩍 눈을 떴어요. 평소라면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몸을 일으켰겠지만 오늘만큼은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았죠. 침대 옆에 덩그러니 놓인 여행 가방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어요. 은주는 그 가방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죠. 그리고는 가방 대신 평소 매던 낡은 에코백에 평상복 2벌과 속옷만 쑤셔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안방에서는 시어머니 명자의 우렁찬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주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딸깍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지옥 탈출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경쾌하게 울려 퍼졌죠. 은주는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새벽 공기가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죠. 친정집 초인종을 누르자 잠결에 눈을 비비며 나온 엄마 순이가 은주를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어머, 은주야. 이 새벽에 웬일이니? 하와이 간다더니 왜 여기 있어? 은주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나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나 여행 안 가기로 했어. 그냥 여기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푹 쉬고 싶어. 그래도 되지? 순이는 딸의 파리한 안색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은주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 잘 왔다. 내 새끼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이 새벽에 여기까지 왔겠니? 얼른 들어와. 엄마가 뜨끈한 김치찌개 끓여줄게. 은주는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어요. 10년 넘게 시댁에서 남의 입맛 맞추느라 정작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잊고 살았는데 엄마가 끓여준 찌개 한 숟가락에 눈물이 핑 돌았죠. 밥을 먹고 예전 자기 방 침대에 누워 은주는 핸드폰의 전원을 켰어요. 예상대로 핸드폰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죠. 부재중 전화만 수십 통, 그리고 단톡방에는 시댁 식구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시어머니 명자가 보낸 카톡이 눈에 들어왔죠. 야, 오은주, 너 지금 어디야? 집에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지금 제정신이니? 우리가 지금 공항 카운터 앞인데 너 없어서 체크인도 못하고 있잖아. 당장 전화 받아라. 은주는 콧방귀를 뀌며 다음 메시지를 넘겼어요. 이번엔 신우이 지수였죠. 올케 언니, 미쳤어요? 우리 루아 지금 공항에서 울고불고 난리 났단 말이에요. 언니가 챙기기로 한 사탕이랑 루아 서류 다 언니 가방에 있잖아요. 서류 없으면 출국도 안 된다는데. 언니 지금 어디서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빨리 안 튀어와요? 지수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은주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어요. 남편 도윤도 한마디 거들고 있었죠.
여보,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엄마랑 지수가 공항에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당신이 전부 예약해놓고 당신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제발 연락 좀 줘. 비행기 시간 다 됐어. 은주는 침대에 편안하게 기대앉아 단톡방에 딱 한 문장을 남겼어요. 저는 이번 여행 안 갑니다. 공항에서 알아서들 해결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명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은주는 여유롭게 스피커폰을 눌렀죠. 수화기 너머로 명자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어요. 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안 온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비행기 표며 호텔 예약이며 싹 다 네 이름으로 돼 있는데 네가 안 오면 우린 어떡하라고. 은주는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저보고 혼자 따로 놀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따로 놀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친정집 제 방 침대에 누워 있어요. 아주 편안하네요. 뭐, 친정? 너 지금 사돈 어른 댁에 있다고? 도윤아, 네 마누라가 지금 친정 갔단다. 야, 오은주, 너 당장 안 일어나? 네가 결제한 카드랑 예약 확인서 다 네 핸드폰에 있잖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국제 미아라도 돼야 속이 시원하겠니? 옆에서 지수의 앙칼진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루아 첫 해외여행인데 언니 때문에 다 망치게 생겼잖아요. 빨리 메일로 예약 번호라도 보내주세요. 네. 은주는 픽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수 씨, 루아 엄마는 지수 씨잖아요. 루아 여행 망친 건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남한테 떠넘긴 지수 씨 탓이죠. 그리고 어머님, 예약 확인서 말씀하셨죠? 그거 방금 제가 다 삭제했습니다. 메일함 비우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뭐라고? 삭제? 너 미쳤니? 그 돈이 얼마인데 그걸 삭제해. 이 천하의 못된 년. 너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명자가 시장 바닥에서나 들릴 법한 고함을 질러댔지만 은주는 전혀 타격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비명이 즐겁게 들리기까지 했죠. 어머님, 욕하지 마세요. 듣기 거북하네요. 그리고 환불 불가 상품인 거 아시죠? 생돈 150만 원 날리게 생기셨는데 공항에서 싸우지 마시고 조심히들 귀가하세요. 아, 차도 제 명의로 렌트한 거라 아마 못 빌리실 거예요. 그럼 끊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린 은주는 핸드폰을 아예 꺼버렸어요. 거실로 나가니 엄마 순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죠. 은주는 엄마를 보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나 이제 정말 자유야. 오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쏠게. 인천공항에서는 지금쯤 명자와 지수가 서로 탓을 하며 악을 쓰고 있겠죠. 그 화려한 아수라장을 상상하며 은주는 엄마가 깎아준 사과를 아삭하게 씹었어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최고의 사이다 같은 아침이었어요. 친정집의 포근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니 세상이 이렇게 고요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은주의 주머니 속에 든 핸드폰은 전혀 다른 세상인 듯 쉴 새 없이 진동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죠. 저녁 6시 화면을 확인하니 남편 도윤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은주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죠. 하지만 진동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번엔 시어머니 최명자, 그 다음은 신우이 지수, 다시 도윤.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거는 통의 거실 탁자가 덜덜거릴 정도였죠.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친정엄마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주야, 전화 계속 오는데 안 받아도 괜찮겠니? 은주는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담담하게 대답했죠. 응, 엄마.
절대 안 받을 거야. 받아봤자 뻔한 소리만 할 텐데 뭐하러 에너지를 써. 순이는 딸의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네 마음 편한 대로 하라고 다독여 주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자 8시부터는 음성 메시지가 줄줄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호기심 섞인 미소를 띠며 스피커폰을 눌러보았죠. 첫 번째 메시지는 도윤이었어요.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짜증이 섞여 있었죠. 여보, 나야. 지금 공항인데 당신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전화 좀 받아봐. 엄마랑 지수 누나가 옆에서 당신 어디 갔냐고 계속 묻는데 나도 할 말이 없잖아. 제발 장난 그만하고 연락 좀 줘. 도윤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아내를 탓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은주는 코웃음을 치며 다음 메시지를 눌렀죠. 이번엔 시어머니 명자의 날카로운 명령조가 터져나왔어요. 은주야, 나다. 너 지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니? 공항까지 다 왔는데 네가 없으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당장 택시 잡아 타고 달려와. 알았니? 늦으면 내가 용서 안 할 줄 알아. 명자는 여전히 자신이 갑이라도 된 양은주를 닥달하고 있었죠. 다음은 신우이 지수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올케 언니, 저예요. 우리 루아가 공항에서 언니를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애가 언니 없다고 울고불고 난리인데 어떡해요? 언니 없으면 우리 여행 못 가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제발 좀 나와주세요. 네. 애교 섞인 목소리였지만 그 밑바닥엔 은주를 보모 취급하는 오만함이 깔려 있었죠. 오후 1시가 되자 메시지는 25개로 늘어났고 식구들의 목소리 톤은 비굴함에서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이제 농담 그만하고 나오라며 시어머니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으니 자기 체면 좀 생각해주면 안 되냐고 사정하고 있었어요. 명자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시어머니를 이렇게 골탕 먹이느냐며 며느리의 도리를 운운하며 고함을 질러댔죠. 특히 지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언니, 루아 출국 서류 언니가 다 챙겼잖아요. 지금 보호자 동의서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체크인도 못하고 있다고요. 여행자 보험도 언니 이름으로 묶여 있는데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발 연락 좀 달라고요. 은주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저장하며 차분하게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하지 못하게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었죠. 오후 3시 드디어 명자가 이번 여행의 결정적인 패착을 깨달았는지 비명이 음성 메시지를 찍고 나왔어요. 오은주, 너 지금 진짜 작정한 거지? 콘도 예약도 네 이름, 렌터카도 네 이름, 보험까지 싹 다 네 이름으로 해놨잖아. 너 처음부터 우리 낙동강 오리알 만들려고 계획한 거 아니야? 이게 사람 탈을 쓰고 할 짓이니. 명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은주는 그 처절한 외침을 감상하며 침착하게 저장 버튼을 눌렀죠. 도윤도 이제는 완전히 멘탈이 나간 듯 사과할 테니 제발 나와달라며 울먹였고 지수는 루아가 공항 바닥에서 울고 있다며 감성팔이를 시도했어요. 오후 5시 가족 단톡방은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졌어요. 은주가 서류를 챙겨오지 않으면 미성년자인 루아는 아예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모양이었죠. 보험도 렌터카도 예약자인 은주가 현장에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말에 명자는 단톡방에 당장 나오라며 도배를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단톡방의 아우성을 읽으며 엄마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루아 서류가 없어서 출국도 못하고 보험이랑 차도 전부 내 이름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말이죠. 순이는 혀를 차며 그럼 여행은 다 끝난 거네? 라고 물었고 은주는 아주 시원하게 응,
당연하지. 절대 못 가지라고 대답했어요. 저녁 9시 마지막 음성 메시지는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어요. 명자는 이제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죠. 오은주, 너 때문에 이번 여행 다 망쳤어. 콘도 예약비랑 비행기 위약금 합치면 1,000만 원이 넘게 날아갔다고. 이거 다 네가 책임져. 네가 다 갚으라고, 알았어? 은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 돈으로 내가 예약하고 내가 안 가겠다는데 자기들이 무슨 돈으로 갚으라고 하는지 어이가 없었거든요. 밤 11시가 되자 부재중 전화는 150통을 훌쩍 넘겼어요. 은주는 이 모든 목록을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에 차곡차곡 정리했죠. 순이가 이불을 가져와 덮어주며 오늘은 다 잊고 푹 자거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되라고 말해주었어요. 은주는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핸드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어요. 화면이 깜깜해지며 찾아온 고요함이 얼마나 달콤하던지 은주는 시집간 이후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은 오전 9시를 넘기며 여행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어요. 화려한 꽃무늬 셔츠를 챙겨 입은 시어머니 최명자는 커다란 캐리어를 끌며 체크인 카운터 앞에 당당하게 섰죠. 그 뒤로 루아를 품에 안은 신우이 지수가 짜증 가득한 얼굴로 따라왔고 남편 도윤은 산더미 같은 짐을 카트에 실어 밀면서 연신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어요. 명자가 발을 구르며 도윤에게 쏘아붙였죠. 야, 도윤아. 은주 이 물건은 아직도 안 온 거니? 전화를 몇 통을 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다니. 이게 지금 시어머니 골탕 먹이려고 작정한 거야 뭐니? 도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핸드폰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어머니, 전화를 아예 안 받네요. 신호는 가는데 일부러 안 받는 것 같아요. 명자는 혀를 쯧쯧하며 카운터 직원에게 여권 꾸러미를 획 던지듯 내밀었어요. 여기요. 우리 하와이 가는 비행기 체크인해줘요. 어른 셋에 애 하나니까 4명 맞죠? 직원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여권을 확인하더니 컴퓨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예약 번호 좀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약자 성함이 오은주님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안 보이셔서요. 도윤이 황급히 핸드폰을 내밀며 아내 이름으로 예약한 게 맞다고 설명했죠. 그러자 직원의 표정이 곤란한 듯 어두워졌어요. 손님, 이 항공권은 예약자 본인 확인이 필수인 상품입니다. 예약자이신 오은주님이 현장에 계시지 않으면 나머지 분들도 체크인을 진행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소리에 명자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탕 치며 목소리를 높였죠. 아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예약한 사람이 내 며느리인데 가족이 대신 가면 되는 거지 꼭 본인이 와야 해? 우리 비행기 시간 다 됐단 말이야. 직원은 당황하면서도 단호하게 규정을 설명했어요. 본인 확인이 안 되면 탑승권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지수가 옆에서 루아를 안고 울먹거렸죠. 어머, 그럼 우리 진짜 못 가는 거예요? 올케 언니 미쳤나 봐. 오빠 어떻게 좀 해봐. 나 하와이 가려고 네일 아트까지 싹 하고 왔단 말이야. 도윤이 다시 직원에게 사정했어요. 아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는 상황인데 전화 연결이라도 해서 본인 확인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말이죠. 직원은 전화를 해서 본인 확인만 되면 진행해주겠다고 양보했지만 은주의 전화기는 여전히 침묵을 지킬 뿐이었어요. 명자는 이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공항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죠. 이게 다 며느리년이 우리 엿먹이려고 꾸민 짓이야. 여행 준비 다 하라고 시켰더니
이따위로 뒤통수를 쳐? 내가 돌아가면 저거 가만 안 둔다. 그때 직원이 루아를 유심히 보더니 한마디 더 얹었어요. 저기 혹시 미성년자 동반하시는 거라면 부모 동의서랑 가족관계 증명 서류는 준비하셨나요? 지수가 멍청한 표정으로 보호자 동의서가 뭐냐고 되물었죠. 직원은 미성년자가 부모 한쪽 없이 출국할 때는 필수 서류라며 없으면 절대로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지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도윤을 쳐다봤죠. 오빠, 그거 올케 언니가 챙긴다던 그 서류 아니야? 언니가 서류 다 자기 가방에 있다고 했잖아. 도윤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어요. 서류도 은주 가방에 있고 모든 예약의 주도권도 은주가 쥐고 있으니 지금 이 상황에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명자는 카운터 앞에서 악을 쓰며 매니저를 찾고 난동을 부렸지만 매니저가 다가와서 하는 말도 똑같았어요. 규정상 예약자 본인 없이는 절대 탑승 불가라는 소리였죠. 설상가상으로 도윤의 핸드폰에 하와이 현지 렌터카 업체의 국제 전화가 걸려왔어요. 계약자 오은주님이 아니면 차량 인수가 불가능하며 당일 취소는 환불이 안 된다는 통보였죠. 명자가 옆에서 그 소리를 듣더니 거품을 물 기세였어요. 뭐, 차도 못 빌려? 그럼 콘도는? 콘도는 누구 이름이야?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예약 메일을 확인하더니 절망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콘도도 은주 이름이에요. 체크인할 때 예약자 카드로 결제 확인을 해야 한다는데 은주 없으면 우리 길바닥에서 자야 해요. 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이제 좀 여행 가려는데 며느리년이 다 망쳐놨다며 공항 바닥에서 발을 굴렀죠. 지수는 옆에서 루아가 무섭다고 울어대자 언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며 같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구경하는 게 창피해 고개를 들지 못했죠. 카운터 직원이 마지막으로 시계를 보더니 정중하게 말했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체크인 마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오셔도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명자는 그 소리에 캐리어를 발로 뻥 차며 저주를 퍼부었어요. 하와이의 푸른 바다를 꿈꾸며 공항에 온 지 불과 2시간 만에 그들의 모든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죠. 비행기 표값부터 숙소 예약비까지 수백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명자는 단 한 번도 자기들의 가스라이팅이나 무리한 요구를 반성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은주가 나타나지 않아 이 사달이 났다고 생각하며 당장이라도 은주의 머리채를 잡으러 갈 기세로 눈을 번뜩였죠. 맑은 하늘 위로 하와이행 비행기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명자와 식구들은 분노와 허망함 속에 공항 한복판에 버려진 채 서로를 원망하며 삿대질을 해댔어요. 공항에서 그 난리를 치고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 최명자는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신고 있던 구두를 거실 한복판으로 던져버렸어요. 분노로 인해 파들파들 떨리는 손을 움켜쥐며 아들 도윤에게 소리를 질렀죠. 전화해. 당장 그년 친정으로 전화하라고. 뭐하고 있어? 이 등신 같은 놈아. 도윤은 엉망이 된 캐리어를 구석으로 밀어넣으며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엄마, 지금 전화해서 뭐라고 해요? 은주 성격에 지금 전화한다고 오겠어요? 뭐라고 하긴. 내 생돈 1,000만 원이 공중에 날아갔는데 지금 오고 말고가 문제야? 그 돈 다 받아내야 할 거 아니야.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명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쾅쾅 내리쳤어요. 신우이 지수도 눈을 치켜뜨며 한마디 거들었죠. 엄마, 올케 언니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공항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얼마나 망신당했냐고요.
나 하와이 간다고 친구들한테 자랑 다 해놨는데 이제 쪽팔려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요? 언니가 다 책임져야 해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낚아채 직접 은주의 친정엄마인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순이가 전화를 받았죠. 명자는 인사도 생략한 채 곧장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사돈 나예요. 최명자라고요. 아, 네. 사돈 어른.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신가요? 순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명자의 속을 더 뒤집어 놓았어요. 명자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쏟아냈죠. 무슨 일이냐고요? 사돈네 딸이 오늘 우리 가족여행을 완전히 박살을 내놨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대요? 출발 당일에 연락도 없이 사라지는 게 사람 탈을 쓰고 할 짓이냐고요. 사돈 어른 진정하세요. 은주가 무슨 판단을 했길래 그러시는 건지. 판단? 지금 그게 판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배신이에요. 배신. 우리 가족을 작정하고 골탕 먹이려고 공항까지 보내놓고 잠수를 타요? 콘도도 은주 이름, 차도 은주 이름, 보험도 죄다지 이름으로 해놓고 몸만 쏙 빠지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건데요? 순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사돈어른, 그 예약비는 누가 냈나요? 그야 은주가 카드로 긁었겠죠. 나중에 정산해 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저렇게 사고를 쳐버리면 어떡하냐는 말이에요. 나중에 정산이요? 그 약속은 언제 하셨는데요? 우리 은주가 돈 받기로 확답을 받았나요? 아니면 사돈댁에서 미리 성금이라도 좀 보태셨나요? 명자는 말문이 막혀서 입술을 떨었어요. 그건 가족끼리 다녀와서 좋게 좋게 해결하면 되는 거지. 꼭 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해요? 당연히 갚을 거였어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사돈어른. 은주 돈으로 예약했으니 은주 이름으로 된 게 이치에 맞죠. 그리고 우리 딸 지금 제 집에 와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명자는 눈이 뒤집혀서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거기 있다고요? 당장 바꿔요. 당장. 전화기가 은주에게 전달되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은주의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네, 어머님. 아, 오은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지금 어디라고 거기 숨어 있어? 당장 안 튀어와? 저 지금 친정집 제 방에 누워 있어요. 장난하는 거 아니니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쉬긴 뭘 쉬어. 너 때문에 날린 돈이 1,000만 원이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여행을 망쳐. 제 자격으로요. 제 돈으로 예약했으니까 제 마음대로 취소한 것뿐입니다. 명자가 할 말을 잃고 씩씩거리자 도윤이 핸드폰을 낚아채 비굴하게 매달렸어요. 여보, 나야. 제발 좀. 이건 너무 극단적이잖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당신 눈엔 이게 극단적으로 보여? 여행 가기 전날까지 나를 보모 취급하고 아가씨 짐까지 싸라고 몰아세우던 당신이랑 어머님은 안 극단적이었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엄마랑 누나가 공항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나는 지난 5년 동안 당신 집에서 매일 울었어. 당신은 그때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나는 여행 준비 다 했어. 항공권, 숙소, 렌터카까지 완벽하게. 근데 내가 당신들이랑 같이 가기로 동의한 적은 없거든.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지수가 전화를 빼서 비명을 질렀어요. 언니, 우리 돈은 어떡할 거냐고요? 환불 하나도 안 된다는데 언니가 다 물어낼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돈 다 내 돈이에요. 당신들 돈은 단 1원도 안 들어갔다고요. 내 돈 내가 버리겠다는데 왜 당신들이 난리예요? 언니가 예약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여행이죠. 언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알면서
일부러 그런 거죠? 맞아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들이 왜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했어요? 나 없으면 밥 한 끼도 제 손으로 못 챙겨 먹는 사람들이 왜 나한테 루아까지 맡기려고 했냐고요. 그 오만함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세요. 은주는 마지막으로 어머님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환불 안 되는 건 제 손해니까 신경 끄세요. 어차피 어머님 돈 아니잖아요. 공항에서 고생 많으셨을 텐데 푹 쉬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살러 갑니다. 전화는 차갑게 끊어졌고 명자는 핸드폰을 들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어요. 도윤은 소파에 머리를 박고 1,000만 원이 다 날아갔네. 라며 헛웃음을 지었죠. 지수는 억울하다며 발을 구르며 도윤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저 언니가 왜 저렇게 독해졌는데. 명자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당했어. 며느리년한테 완전히 당했어. 화려한 하와이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증오와 날아간 거액의 영수증뿐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오직 서로를 탓하는 날카로운 고성만이 가득했죠.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은주는 친정집에서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안락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아침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주방으로 달려가는 대신 창가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느긋하게 잠에서 깨어났어요. 친정엄마 순이는 그런 딸을 위해 정성이 가득 담긴 아침상을 차려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야,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니? 나는 내가 옆에 있어서 참 좋긴 한데 내 마음이 어떤지 걱정돼서 그래. 은주는 갓 지은 밥을 한 입 크게 떠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나 당분간은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아니, 어쩌면 아주 오래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괜찮지? 순이는 딸의 수척해진 얼굴을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어요. 그럼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인데 누가 뭐라 하겠니? 아무 걱정 말고 내 마음 편해질 때까지 푹 쉬어. 하지만 은주의 평화로운 아침과는 대조적으로 시댁에서는 그야말로 피 말리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아침부터 신우이 지수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오빠, 루아 유치원 보낼 준비는 다 했어? 애 옷은 어디 있고 가방은 또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나 지금 늦었단 말이야. 지수는 헝클어진 머리로 루아를 안고 거실을 뛰어다녔고 루아는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출근 준비를 하던 도윤은 넥타이를 매다 말고 짜증스럽게 대꾸했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나도 지금 회사 지각하게 생겼어. 은주가 챙기던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어떡해? 나 루아 때문에 오전 강의도 못 나가고 있단 말이야. 올케 언니는 대체 언제 돌아오는 거야? 오빠가 당장 가서 데려와야 할 거 아니야. 도윤은 지수의 앞을 가로막으며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나도 모른다며 내 인생도 지금 엉망진창이라며 내뱉은 말은 차가운 현관문 소리에 묻혀버렸죠. 거실에 남은 지수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방에서 겨우 나온 명자는 그 꼴을 보며 혀를 찼어요. 지수야, 애 울리지만 말고 오늘 루아 데리고 공원이라도 좀 다녀와라.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명자의 말에 지수는 눈을 치켜뜨며 대들었어요. 엄마는 루아 봐주실 생각 전혀 없으세요? 저도 제 일이 있다고요. 올케 언니만 있으면 이런 일 하나도 안 생기는데 왜 다들 가만히만 계시냐고요. 명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수백 통을 해도 받지 않는데 자존심을 굽히고 친정까지 쫓아가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도윤을 맞이한 건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쾌쾌한 냄새와 쌓여있는 쓰레기 봉투였어요. 도윤은 코를 찌르는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죠. 엄마, 저녁은요? 배고파 죽겠는데 밥 안 했어요? TV를 멍하니 보고 있던 명자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어요. 내가 알아서 챙겨 먹어라. 나 오늘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했다. 엄마, 그래도 밥은 해주셔야죠. 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왔는데. 고생은 너만 하니? 며느리년이 밥해야지. 내가 왜 이 나이에 소뚜껑 운전을 해야 해. 나도 이제 못한다, 못해. 명자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도윤은 할 말을 잃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냉장고를 열어본 도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반찬통은 비어 있거나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밥통 속엔 며칠 된 누런 밥알만 굴러다니고 있었거든요. 결국 도윤은 한숨을 쉬며 배달 앱을 켰어요. 잠시 후 지수가 거실에 서서 명자를 향해 독서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올케 언니 진짜 언제 돌아와요? 저 이제 한계예요.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루아는 매일 언니만 찾고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요? 명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딸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내가 버티든 말든 그건 내 문제야. 그리고 너 똑똑히 알아라. 은주가 집 나간 거 절반은 내 탓도 있어. 지수는 어안이 벙벙해서 되물었죠. 제 탓이라고요? 제가 뭘 어쨌길래 그래요? 내가 사시사철 루아를 걔한테 맡겼잖아. 올케를 아주 보모 부리듯이 하대했지. 그게 쌓이고 쌓여서 터진 거야. 지수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올케 언니 보고 루아 밥 챙겨라, 짐 싸라 명령하신 게 누군데요? 이제 와서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그럼 애 엄마인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며느리가 대신 해준 건데 고마운 줄 알았어야지. 그럼 처음부터 제가 다 했어야죠. 엄마가 중간에서 언니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 도와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지수는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명자는 가슴이 답답한 듯 연신물을 들이켜다 결국 은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기적적으로 이번에는 신호가 가더니 은주가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차갑고 무미건조한 은주의 목소리에 명자는 짐진 목소리를 낮춰 부드럽게 말을 꺼냈죠. 은주야, 우리 이제 그만 화 풀고 얘기 좀 하자. 너 대체 언제 들어올 거니? 저 안 들어갑니다, 어머님. 뭐, 안 들어온다니? 여행일로 화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집을 비우면 어쩌자는 거야. 은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저 이제 그 집 며느리 그만둘 겁니다. 지금 이혼 서류 준비하고 있어요. 명자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며느리의 입에서 저렇게 쉽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혼? 은주야,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니? 너희 부부잖아. 8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해? 부부요? 저는 지난 8년 동안 그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가전제품 취급받았어요. 어머님은 저를 하녀처럼 부려먹었고 도윤 씨는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 없죠. 아가씨는 자기 딸을 저한테 떠맡기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요. 그건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서로 돕고 살자고. 가족이요? 저한테 가족처럼 대해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제가 아파도 밥 차리라고 하시고 명절엔 친정도 못 가게 막으셨잖아요. 하와이 여행 준비도 제 돈으로 다 시키면서 루아나 보라고 하셨죠. 그게 어머님이 생각하는 가족인가요? 명자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8년 동안 쌓인 거대한 분노가 서려 있었죠.
이제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다음 연락은 제 변호사를 통해서 가게 될 겁니다. 전화는 무참히 끊겼고 명자는 핸드폰을 든 채 넋이 나간 듯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방에서 나온 지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죠. 엄마, 올케 언니가 뭐래요? 내일은 온대요? 명자는 고개를 툭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이혼한단다. 은주가 이혼하겠대. 그 소리에 지수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고 방 안에서는 루아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누구도 아이를 달래러 일어날 기운조차 없었죠. 그 시각 은주는 전화를 끊고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반짝이는 별빛이 마치 자신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죠. 은주는 처음으로 가슴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며 작게 미소 지은 채 깊고 단 잠을 청했습니다. 이제 정말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날 시간이었으니까요. 친정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딱 한 달이 걸렸어요. 은주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의 현관문을 열었죠. 집안은 한 달 사이에 몰라보게 삭막해져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 명자는 며느리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왔어? 라고 툭 내뱉었죠. 은주는 그 차가운 인사에 네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던 남편 도윤은 은주를 보자마자 반가운 기색도 없이 여보, 이제 돌아온 거야? 우리 얘기 좀 하자라며 다가왔죠. 하지만 은주는 도윤을 쳐다보지도 않고 옷장을 열어 짐을 정리하며 할 얘기 없어요라고 말을 잘랐어요. 도윤은 당황해서 그래도 우리가 부부인데 어떻게 말을 안 해라고 매달렸지만 은주는 부부요? 서류상으로만 그런 사이조라며 서늘하게 대꾸하고는 묵묵히 옷을 개어 넣었죠. 다음 날 아침부터 명자의 기싸움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부엌으로 들어온 명자는 예전처럼 은주를 부려먹을 생각에 은주야, 오늘 점심에 내 친구들 오기로 했으니까 음식 좀 넉넉하게 준비해라라고 명령조로 말했죠. 하지만 은주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명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못합니다라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명자는 귀를 의심하며 뭐? 못한다고? 지금 시어머니 말을 거역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죠. 은주는 컵을 내려놓으며 명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네, 못해요. 이제 제 일 아니니까요.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그 착각 이제 버리세요. 직접 하시든지 당신 아들 도윤 씨한테 시키시라고요. 명자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고 은주는 컵을 씻어 선반에 올린 뒤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명자는 거실에서 저게 진짜 미쳤나 봐 라며 혼잣말로 분통을 터뜨렸지만 은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에는 신우이 지수까지 합세했죠. 지수는 염치도 없이 전화를 걸어 올케 언니, 다음 주에 우리 루아 생일인 거 아시죠? 언니가 전처럼 예쁜 케이크랑 파티 음식 좀 예약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부탁했어요. 은주는 코웃음을 치며 안 됩니다라고 대답했죠. 지수가 당황해서 왜요? 전에는 언니가 다 해주셨잖아요 라며 징징거렸지만 은주는 전에는 전이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딸 생일이니까 아가씨가 직접 하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죠.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어요. 명자는 이번에야말로 며느리 길을 꺾겠다며 은주를 거실로 불러냈죠. 은주야, 올해 추석 음식은 뭘로 준비할 거니? 갈비찜이랑 전은 넉넉하게 해야 한다. 은근히 압박을 가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노트북을 펴고 서류를 검토하며
무심하게 안 합니다라고 답했어요. 명자가 뒷목을 잡으며 뭐? 명절인데 음식을 안 하겠다고? 너 진짜 제정신이야? 라고 소리를 높였죠. 은주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어요. 네, 안 해요. 어머님이 하시든지 그렇게 루아 챙기기 바쁜 아가씨한테 시키세요. 음식 필요하시면 요즘 배달 잘 나오니까 사다 드시고요. 명자가 배달? 명절 음식을 어떻게 배달을 시켜? 너 내 말 안 들어? 라며 발을 굴렀지만 은주는 이미 이어폰을 끼고 회사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명자의 비명은 은주의 귀에 단 한마디도 닿지 않았죠. 화가 끝까지 치민 명자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야 내 마누라 저거 좀 어떻게 해봐. 집구석이 꼴이 아니다. 라고 고함을 쳤어요. 하지만 돌아온 도윤의 대답은 명자를 더 절망하게 했죠. 엄마, 저도 은주 어떻게 못해요. 엄마가 직접 하시든지 지수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저도 회사 일로 머리 아파 죽겠어요. 결국 추석 당일 은주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자 집안에는 전 부치는 기름 냄새 대신 썰렁한 냉기만 가득했어요. 명자와 지수는 급하게 마트로 달려가 식어 빠진 전과 나물을 사다 날랐죠. 지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데우다 엄마 올케 언니 진짜 방에서 안 나올 거예요? 추석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명자는 상을 차리며 말도 마라 나오기는커녕 밥 먹으라는 소리에도 배 안 고프다고 문도 안 열어주더라. 저런 고약한 년을 며느리라고 들였으니 내 팔자야라며 투덜거렸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은주의 빈자리는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평소라면 은주가 차려준 화려한 상차림에 앉아 대접받기만 했던 식구들은 직접 준비한 초라한 밥상 앞에서 말없이 수저만 움직였죠. 명자는 밥을 먹다 말고 한숨을 내쉬며 전에는 은주가 알아서 다 차려놨는데 이게 무슨 추석이냐라며 씁쓸해했어요. 지수도 그러게요. 우리가 일일이 다 하려니까 죽겠네요. 루아 밥 먹이랴, 전 데우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라며 불평을 쏟아냈죠. 그 시각 방 안에서 은주는 핸드폰으로 변호사 사무실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혼 상담 예약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며 은주는 환하게 빛나는 보름달을 바라보았죠. 거실에서 들려오는 식구들의 험담과 짜증 섞인 목소리도 이제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은주는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았죠. 시댁 식구들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았던 은주가 사라진 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말이죠. 하지만 은주에게 그들의 고통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든 은주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집을 완전히 떠날 마지막 준비를 마쳤으니까요.